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미래 설계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신세미 캐스터가 먼저 고졸 취업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금강주택에서는 건축과 부대 토목, 그리고 감사 등 총 10개 분야에서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경력자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모집별 자격 조건과 우대사항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0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MJ팜에서는 병원 관리와 납품 업무를 담당해줄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분들이 지원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4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카카오에서는 트래픽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에 관계없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지원 가능하며 실무 경험이 높거나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의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는 IT 품질 기획과 현장 IT 기획, IT 보안 분야에서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실무 경험 5년 이상의 경력자분들이 지원 가능하며 모집별 자격 조건과 우대사항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4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은 남다른 진로 선택을 위해서 고민 중인 10대들을 위한 시간이죠.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강승구쌤, 고종필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되게 조용하시네요, 두 분. 네. 네. 조용히 인사를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다소곳했네. 네. 아니, 승구쌤 오늘 의상이 시원해 보이네요. 안 그래도 오늘 대기할 때 MC님이 네. 저한테 우리 서현 씨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냐고. 방송 이런 거 되나요? 뭐 옷을 그따위로 입고 왔냐 하셨는데. 네, 그렇게까지 말씀 안 드렸죠. 네, 뭐 대학생처럼 보이고 네. 싶어서. 대학생이 아니신데. 네, 농담이고요. 사실 네. 더 이상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매주 옷 입기 뭘 입어야 될지 고민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협찬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주 디자인과. 이게 네, 소매가 한층 짧아지셨잖아요. 네. 다음 주 민소매 기대할 수 있는 점점 겁니까? 이렇게 브랜드 말해도 되나요? 브랜드는 말하면 안 되니까. 네. 과거에 우리 86년, 90년 세대 때 네. 유행했던 뭐 있죠? 이모 브랜드, 네. EX 모 이땡알. 브랜드. 네. 그거 금목걸이에다가 하면 장난 아니잖아요. 네, 아무튼 애들 공감 안 다음 되니까. 주에는 민소매 의상 준비해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도 많이 바쁘셨죠? 항상 요즘에는 원래 강의철이니까 또 강의하느라고 네. 뭐 강쌤이 워낙 뭐 강의를 매일 다니니까 네. 저도 요즘에 다시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하고 나니까 하루하루 좀 바쁘긴 합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럼 저희 이제 방송에도 좀 찾아뵙기 힘들까요? 그렇진 않죠. 불러주시면 항상 네. 나와요. 저분 낙이에요, 방송이. 알겠습니다. 낙이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를 또 해볼지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너무 또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이야기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이 흐름이 딱 끊어졌단 말이죠. 자, 이번 주에는 포트폴리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실습 일지, 또 생활 일기였죠. 그리고 또 구매 의상 결정 노트 얘기해 주셨는데 그 밖에 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은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농담 아니고. 정말로 이 정말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강의를 네. 하는데 그 실습 일지랑 포트폴리오 양식이라는 게 애들한테 되게 필요한 것 같다고 하면서 지난주에 사실 진짜 중간에 끊겨가지고 네. 되게 아쉬워하는 선생님들은 두 분 계셨습니다. 그거 근데 진짜로 승구쌤 직접 만드신 제가 직접 파일이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정말 영업 기밀이거든요. 소중한 문서인데 저희 직업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오픈을 네. 해주셨어요. 완전 괜찮으십니까? 진짜 제 걱정이 괜찮고요. 돼가지고요. 우리 고쌤이 사실 이거를 제 거를요 먼저 대학교에서 한번 써봤어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고쌤이 먼저. 네, 먼저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고쌤은 대학생들한테 써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인하대학교였나요? 네, 맞아요. 인하대학교 학생들한테 썼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이거는 굉장히 잘 짜요.
진 그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저희는 제가 너무 보기에는. 감사한데 걱정이 되니까 그러죠. 승훈 씨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아니, 저희 다른 아내가 건 돈 잘 벌어요. 괜찮아요. 저희 아내가 더 많이 벌면 되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좋은 데 진짜 다녀서? 강력한 무기는 그 또 인적 자원이 계시잖아요. 석진 씨라고. 아, 우리 석진이. 네. 자, 안 그래도 오늘 저희 끝나고 네. 저기 일산 쪽으로 네. 강의를 가는데요. 우리 가상인물 석진이가 또 1층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아무튼, 석진 씨도 한번 방송에서 만나볼 네, 날이 꼭 있으면 한번 좋겠고요. 만날 수 네. 있게. 자, 제발 이제 얘기를 좀 네, 해주세요. 얘기해드릴게요. 포트폴리오 다음 내용 뭐죠? 네. 오늘은요, 강점, 약점 노트입니다. 강점과 네. 약점 노트.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일 때 가장 강해지고 강해지는 느낌을 받고 예. 되게 동기부여가 생기고 의지가 생기는지 그런 상황을 예. 그 강점 개발 노트를 통해서 나는 어느 상황에 동기부여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냐 이거를 객관적으로 본인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보통 너 강점이 뭐니? 물어보면 우리는 그게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점 개발 노트 그럼 맨날 갖고 다녀야 되나요? 갖고 다닐 필요는 없고 핸드폰, 휴대폰에 메모 기능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방송할 때마다 되게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고 되게 즐거워. 그것도 자신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나는 그 고종필 쌤이랑 얘기할 때가 제일 즐거워. 적어놓고 집에 가서 쓰는 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그 강점 개발 노트 밑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의욕과 동기부여가 더 지속될 수 있냐. 그걸 본인이 연구를 해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자소서나 면접을 볼 때 전 이런 상황일 때 제가 제일 강해짐을 느끼고 의욕이 생깁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전 이런 활동들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라고 말을 하면 이 친구는 굉장히 자기를 객관화 많이 시켜놨구나. 자아인식 능력이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약점 같은 경우는 나는 뭘 하거나 생각할 때 또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의욕과 동기부여가 사라지는가. 반대로. 네, 있을 거예요. 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나는 되게 디테일한 피드백을 받으면 굉장히 의욕이 떨어지고 뭔가 내가 잘 모르는 분야를 누군가 물어볼 때 의욕이 떨어져.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 약점을 극복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 작성하는 디테일한 그런 포트폴리오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강점, 약점 노트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은 이거는 대인관계 매뉴얼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대인관계 매뉴얼은 인적 자원 관리 능력, NCS 능력 중에서 네. 그다음 팀워크 능력, 갈등 관리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어필할 수 있을 만한 포트폴리오인데 자, 이걸 양식을 보시면 우리 화면에 나오실 텐데 일단은 그 사람 대인관계 매뉴얼 중에 내가 예를 들어 고종필을 적을 거예요. 그럼 이름에 고종필이라고 작성을 하고 나랑 무슨 관계냐? 성별이 뭐냐? 알게 된 계기, 알고 지낸 기간, 성격 분석,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특이사항. 이걸 한 사람 한 사람당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 다 적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치킨집 사장님 이런 걸 적을 수 없으니까 진짜 친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만 쭉 적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이거 학생한테 알려줬더니 이거 스토커라고 막 이런 얘기 하던데 근데 이걸 작성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19살 때부터 대인관계 매뉴얼이라는 걸 작성을 했습니다. 이 대인관계 매뉴얼이라는 거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인관계가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작성함으로 인해서 저는 사람에 관심이 많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런 상황일 경우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걸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조직이잖아요. 네, 조직사에서 대인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19살짜리가 면접 보러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애늙은이 같긴 하지만 플러스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네요. 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네. 네, 대인관계 매뉴얼까지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또 어떤 걸 짚어볼까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목소리가? 아니요, 제가 목이 조금 잠겨가지고. 인정. 네, 네, 저희 죄송합니다. 아이도 이번에 후두염에 걸려가지고 네. 인정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칙 노트예요. 원칙 노트. 그 다음은 자, 이 원칙 노트는 항목이 제가 만든 항목은 어떤 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인관계의 원칙, 재정관리의 원칙, 자기개발의 원칙, 체력관리, 생활습관. 원칙이란 이런 거죠. 나는 이런 상황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상황일 땐 이렇게 할 거야. 네. 이런 원칙을 적어놓는 건데 자, 이거 원칙 노트를 작성하면 문서 작성 능력과 문제 처리 능력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할 거다니까. 그다음 자아인식 능력과 갈등 관리 능력, 그다음 협상 능력, 리더십 능력, 근로윤리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대인관계 능력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학생이니까 나는 내일 아침 학교에 가면 교실에 있는 친구 3명에게 먼저 인사를 할 거다. 나는 아주 그런 사소한 것부터. 원칙 노트. 제가 뭐라 그랬죠 방금? 방금 대인관계. 대인관계라고 그랬죠? 네, 꿈꿨나요? 자, 원칙.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원칙 노트입니다. 자, 대인관계 능력은 그런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재정 관리야. 나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의 10% 정도는 뭐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겠다. 그런 원칙들. 개인의 원칙이 있다는. 저는 17살 때부터 원칙 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원칙 노트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인사 담당자나 대학교, 뭐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원칙이 있는 친구네 라고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이야기를 들으면 좀 궁금한 게요. 네.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쌓이겠죠. 그거를 이게 어떤 뭐 면접이라든지 뭐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되나요? 아,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저는 강제성을 좀 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 부분은. 초반에 시작할 때까지는. 그래야 처음에 강제성이 있어야 이걸 하게 되고, 보통 우리가 습관이 잡히려면 21일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3주. 이 정도까지만 강제적으로 하고, 학생이 21일까지 했는데 이거 별 도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스스로가 포기를 하겠죠? 그럼 포기를 하게 되면 남들보다 물론 이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에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본인은 작성을 안 했어. 그럼 남들보다 내세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정도는 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좀 이렇게 쌓아두다 보면 네. 큰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럼요. 네,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 짚어봤고요. 보여줘야죠. 인사 담당자한테는 그 동기부여를 가지고. 나중에 보여드려야 되나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보여드릴 수도 있다는 거. 네. 자,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자,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학생들의 또 이야기도 한번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먼저 한번 만나보고 또 쌤들이 해결해 주시는 걸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포트폴리오로 활용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맥락은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모아서 대체 어디에 쓸 수 있냐. 자, 학생들 부탁할게요. 너무 짧게 보내지 마, 질문 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포트폴리오 활용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얘기해 줄게요. 피디님이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만, 어차피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으니까 옷 이렇게 입고 와서 자, 니들이 취업 때 도움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취업, 진학, 진로에 도움될 것 같은데 분명히 스스로도 생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안 해. 왜? 귀찮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거잖아요. 자세를, 이 비즈니스 매너 같은 거 할 때, 이런 태도, 자세 같은 거 할 때 뭐 턱을 당기고 뭐 허리를 뭐 활처럼 예.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불편한 자세인데 정말 올바른 자세라고 하죠. 네. 네가 제일 힘든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야.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귀찮다고 생각하는 게 취업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고민을 평소에 해야 돼요. 아직 내가 어떤 분야를 가고 싶은지 못 정한 친구들은 최소한 우리 과랑 관련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즉시 하셔야 돼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뇌과학을 좀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거 힘들어, 그거 어려운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대요, 뇌가. 그래서 생각하는 순간 움직여야 그 뇌가 속는데. 운동이랑 비슷하네요. 그런 건가요? 저 운동을 안 해봐가지고. 예. 그런 건가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평소에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 일단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한다. 고민을 많이 하면요, 어느 순간 TV를 보다가도 인사이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거 취업에 관련된 것 같은데 이거 취업에 도움되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업, 진로 뭐 어디에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건 너무 좀 식상한가요? 네, 너무 광범위하네요. 뭐. 취업과 진로에 도움이 된다는 것까지 짚어봤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고생해서 기껏 준비해 놨는데 막상 취업할 때 보면 포트폴리오가 1도 필요 없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왔어요. 실제로 질문이 1도라고. 네. 왜요? 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걸 이렇게 모아놔서 제가 아까 승무쌤 말씀하신 대로 써왔습니다라고 하면 분명히 플러스된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질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이 포트폴리오도 어떻게 보면 손으로 쓰는 거잖아요. 쓰고 이게 차곡차곡 쌓이고 노트를 한 권 다 써가는 게 눈에 보여. 근데 이것도 보이긴 보이는 건데 사실 게임처럼, 사실 이것도 그냥 게임처럼, 게임은 눈앞에 뭐 예를 들어 몬스터를 죽여요. 그럼 막 경험치가 쌓여. 레벨업이 되고 아이템이 떨어지고 아이템을 입으면 옷 색깔이 바뀌고 되게 재밌잖아. 근데 이건 솔직히 재밌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전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특성화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 투자까지 받을 생각인데 네. 포트폴리오를 학생들이 게임처럼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 네. 그러면 본인이 캐릭터가 있어 게임에. 그럼 거기에 입력을 해. 네. 증명할 수 있게끔. 보다 재미를 네, 느끼게끔.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눈으로 측정할 수 있고 보고 있고 성취감을 느끼면 다른 반이랑 경쟁도 하고 학교들이랑 경쟁도 해.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게임과 관련된 특성화고랑 기획을 해서 한번 해볼까 고민 중에 있어요. 전 지금 사실 이게 그 경상도가 아니라 전라도에 있는 어떤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 학교 안 그래도 게임 기획했던 선생님이 계시다. 얘기해서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돈만 주십시오. 제가 엄청난 거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타트업 제가 한번 해볼까요? 수요일에 네, 한번 수요일에 모실까요? 한번 제가 볼게요. 수요일 네. 거를 아마 집중해서 잘 볼 테니까 네, 소개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보세요. 수요일에 또 민소매 입고 출연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준비하면 좋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쌤들도 아시겠지만 귀찮아서 정말 하기 싫어요. 유유유유. 귀찮음을 극복하고 포트폴리오를 성실히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쌤들이 따끔한 조언 좀 해주세요. 이거 뭐 게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자, 고쌤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이거를 뭐 위의 질문이랑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 학생 질문 2번이랑 3번이랑 같은 게 뭐냐면 우선은 1도 필요 없다는 그 내용이랑 같은 게 한 친구들은 이런 말을 안 해요. 한 친구들은. 따끔하다. 네. 오. 안 한 친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 공부 안 한 친구들이 공부해서 뭐 하냐고. 공부해본 친구들은 절대 그 말 안 하거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좋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준비하면은 취업 플러스 인생에 완전 도움이 되죠. 그걸 경험해본 사람은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시작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보기도 번도. 전에 지레 좀 그쵸. 겁을 먹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고. 귀찮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귀찮음을 극복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공부법에 이게 있어요. 책을 보면은 바로 자는 분들 있잖아요. 책만 보면. 그럼 이 책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공부법에 나오는 건데 학습법에 자 포트폴리오가 귀찮아요. 책이 보기 귀찮아요. 이럴 때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우선은 그걸 참고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그 책을 읽는 게 나의 삶에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목차를 써보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써보면 이거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순간 이거는 재미없거나 귀찮지 않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되고. 근데 지금 강쌤 같은 경우는 정확히 설명을 다 했잖아요. 어떤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근데 저희가 막상 친구들이 포트폴리오 하면은 학교 가서 보시면 포트폴리오 책이 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냥 되게 기계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근데 저는 포트폴리오 작성 전에 강쌤이가 설명 앞에 했듯이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내용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강의하는 그 네. 특성화고는 강사님들이 많이 가거든요. 네. 강의하는 강사님들도 이 방송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특성화고 치면 네. 학생들한테 이 포트폴리오가 왜 뭐 설명해 주시겠지만 좀 더 눈높이에 맞고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선생님들도 그 포트폴리오 이런 거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 그 선생님 교무실 가면 쫙 다 꽂혀 있어요, 애들께. 네. 학교에서도 이게 포트폴리오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 아이들의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 필요하냐면은 저희가 보통 뭐 이게 이렇게 귀찮은 게 똑같이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도 진짜 싫고 귀찮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 저는 학습법 강의를 하면 6시간이 학습법이에요. 그러면 3시간을 그 학습이 왜 중요하냐, 공부가 중요하냐 그걸 풀거든요. 그럼 그 뒤에 요점만 바로 들어가요. 근데 보통 이 포트폴리오 설명을 하면 포트폴리오 설명을 해요. 네. 그 앞뒤 내용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강쌤이 왜 그렇게 강조할 수 있냐? 강쌤은 저렇게 항상 적어요, 진짜. 노트를 항상 적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아는 거죠, 인생 성공에 있어서. 근데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그런 게 좋댄다 하고 막연하게 던지기 때문에 듣는 아이들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네. 일단은 포트폴리오 제대로 준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때문이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성을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하나만 얘기하면 네. 뭐 시간이 뭐 뒷 얘기도 있긴 괜찮습니다. 한데 말씀하시죠. 네. 포트폴리오가 사실 좀 더 중요하다고 봐서 저는 또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지금 매번. 네. 근데 지금 자고 있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저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진짜 깨워주세요. 옆 친구 자고 있는 사람 너무 지금 당장 깨워주시고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귀찮다 그랬잖아요. 제가 물론 이게 되게 형식적인 조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꼭 해요.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건데
여러분들이 그 졸업한 선배들이나 혹은 어른 뭐 예를 들어서 되게 힘든 일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와 어떻게 저런 일을 하냐 와 난 저거 진짜 하기 싫다 난 저렇게 못 살아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봤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그럼 내가 그런 일을 하기 싫으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포트폴리오 모든 뭐 포트폴리오가 많은 것 중에 포함되는 거지만 이 포트폴리오 귀찮잖아요. 여러분들이 되기 싫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뭐 가까우면 내 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슬프지만 뭐 일가 친척들이 될 수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저런 걸 할까? 난 저기 싫어.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할까요? 내 저 모습 되기 싫다면서요.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친구들이 많다고요.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정신 차리고 옆 친구들 깨우셔서 함께 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네. 네, 성공으로 향하는 취업이 보인다. 자, 네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중소기업에 갈 거라서 NCS 기반의 취업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 취업할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포트폴리오를 알려주세요. 아니 지금까지 알려주신 포트폴리오 양식도 중소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따로 차이를 둬야 되는 건가요? 제가 차이가- 몰라서. 네.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되게 저는 와닿는 거 어차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항상 그 커리어 전략을 짤 때 커리어를 길게 짤 때 자 중소기업을 갑니다. 그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게 당연히 경우일 수가 있겠죠. 그 대기업으로 가지 않더라도 자기 일을 해요. 자기 일을 하면은 이런 NCS로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단순히 취업만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취업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길게 보면은 자기 인생의 성공이고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취업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날 끝도 아니에요. 그냥 과정 중에 있는 하나인 것 뿐인데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뭐 결승전으로 생각하고 포트폴리오 내면 끝나는 게 아니냐. 근데 왜 그걸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하냐라고 생각하는 거는 얼마나 포트폴리오가 중요한지 안 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포트폴리오라는 건 단순히 3년 계획, 5년 계획 짜는 게 아니에요. 3년, 5년, 10년, 20년 계획을 짜잖아요. 그게 전체 포트폴리오지. 단순히 취업만 해서 1년 짠다? 이거는 포트폴리오 중에 아주 일부분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네. 이렇게 대학의 특성화고를 준비하는 거 3년 동안 다니고 네. 있는 3년 동안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쓰라는 계속 쓰죠. 말씀이신가요? 강쌤 취업을 보면 해서도. 계속 쓰는데 강쌤 보면 저도 그냥 이제 저랑 강쌤이랑 맨날 하는 게 그 그림 그리기예요. 그림 그리기 노트에다가 네, 맨날 하잖아요. 그리고 강의 가서도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 짤 때 1년으로 안 짜요. 1년, 5년, 10년, 15년, 20 이렇게 짜거든요. 이렇게 짜서 단기, 중기, 그다음에 뭐죠? 장기가 있죠? 이 세 개를 짜잖아요. 이 세 개를 짜는데 이 친구는 그걸 짠 게 아니라 단순 이제 포트폴리오를 취업용으로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포트폴리오 해라 선생님 말씀하실 때 거의 이제 뭐 한 3학년까지만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번에 저희가 비즈니스 매너 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음. 그 업무 일지 같은 게 그것도 포트폴리오예요. 네, 그쵸. 나중에 이직할 수가 있죠. 음. 그럼 저는 이 회사에서 근무한 5년 동안 작성해놓은 업무 일지와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어필이 될 물론 경력직은 자소서를 많이 안 쓰니까 면접만 보잖아요. 면접 볼 때 충분히 이 부분은 전 어필할 수 있으니까 인생 전체를 봐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만 보면 되게 짱나죠. 인생 전체를 보면 우리 이런 말 하죠. 되게 교육적인 용어 슈퍼비전. 목적을 봐라. 저 멀리 목적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만큼이 있어요. 그럼 저거를 보면서 내가 되게 설레이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 근데 그걸 갖기가 쉽지 않긴 한데 그렇죠. 네. 멀리 있는 걸 보고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더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알겠습니다. 이직해야 되니까. 네, 자 이렇게 좀 지난주에 이어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특별한 진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이제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뭔가 내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그냥 꿋꿋이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그 직종별 직무. 이 직종별 직무. 그러니까 네. 직종별로 직무라는 게 그 일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직업이 그 직종별 직무랑 그 필요한 역량을 분석해서 그 분석하는 방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학생들이 취업하는 직종에 예를 들어서 뭐 경영, 금융, 보건, 복지, 디자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직종에서 하는 일을 직무라고 하는데 자,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네.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이제 좀 자세하게 네.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이 취업하는 분야 집중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 워낙 직종이 다양합니다. 그 또 그 직종 개개별로는 직무 너무 많은데 다는 못하죠. 다는 못하죠. 어떤 걸 짚어보나요? 특성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NCS 보면 2번이죠. 예. 2번 이제 경영회계 사무. 경영회계 사무. 네, 경영회계 사무.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가는 거니까. 예, 경영회계 사무 중에서 이제 총무.
좀 총무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는 기반이 이제 NCS 사이트에 나오는 그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뭐 실제 사례하고 저희들 견해를 덧붙여서 특성 호칭과 눈높이에 맞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양한 직무들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할 직무가 이제 총무라는 거는 그만큼 이 직무가 인기가 있고 또 많이들 좀 준비를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겠죠? 그렇죠. 많이 제가 좀 탑 5에 들더라고요 보니까. 오. 네. 그래서 어제 조사를 총무가 정말 그렇게 많나? 저는 네. 기사를 쭉 봤더니 네. 4위, 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본격적으로 이제 직무 분석을 하기 전에 정확히 총무가 뭔지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좀 다양한 의미로 많이들 쓰잖아요. 총무라는 단어를. 교회 총무도 있고. 예, 뭐 어른들 모임에서도 총무라는 말도 하고. 총무가 실세죠. 그렇죠. 사실 뭐 총무가 그런 실세인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특성화고 학생이 벌써 총무를 준비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직무인가요? 일단 총무라는 그 단어가 학생들한테는 되게 친근할 거예요. 왜냐면 무한도전의 정총무. 네, 쏜다. 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저번에 그 우리 재직자전의 학생 중에 한양대학교 다니고 있는 김슬기 예. 그 친구가 회사에서 그 총무 관련된 또 담당 업무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총무라는 게 뭐냐면요. 일단 회사에서 그 유형, 뭐 존재하는 거, 존재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 자산, 그런 유무형 자산 관리를 하고요. 직원들이 업무 환경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뭐 크게 보면 비품 관리, 뭐 차량 운영 관리, 용역 관리, 업무 지원, 총무 문서 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업무별로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업무별로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그 학생들 이거 잘 모르겠으시면요 NCS 사이트 들어가면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비품 관리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비품 관리라는 건요, 일단 회사에서 직원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네. 그럼 일단 그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업무인데 이 비품 관리 같은 경우는 이때 필요한 업무는 비품 구매, 비품 유지, 그리고 비품을 이제 사용을 안 할 경우에 처분하는 업무 이런 네. 세 가지 업무가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가 각각 달라요. 아니 근데 비품 구매라는 건 사실 따로 뭐 특별히 기술이나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걸까요? 그렇죠. 저희 그 생각 이해가 안 들죠. 되는데. 네. 그냥 사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왜냐하면은 직장 생활을 엄청 오래 안 해보셨죠. 진짜 저는 안 해본 것 같은데? 안 해봤죠? 왜냐하면은 너무 능력이 빨리 이거 아, 본론으로 그렇죠. 들어가죠. 어. 시간이 없어 지금. 자, 왜냐하면 이게 다를 것 그냥 같아요. 개인적인 내 물건을 구입해요. 그러면 굳이 뭐 검토를 왜 맡아? 네. 근데 이건 회사야. 회사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지식이라는 게 네. 업체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 그런 오. 지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최저가 이런 거 다 찾아보잖아요. 네네네. 최저가 최고가 다 비교해가지고 이 사이트가 있는데 어디 걸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인사 그 팀장님한테 또 이제 총무 팀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요. 네. 구매팀에게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자체 구매 규정. 회사별로 구매 규정이 있어요.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구매하지 말아야 된다. 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딱 맥스다.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매 실무 계약, 이건 뭐 구매팀 쪽이랑 좀 있는 회사라면 네. 조율을 해야 될 거고, MRO 관련 지식, MRO가 뭐냐면요, 제가 찾아본 건데 소모성 자재, 이런 쓰고 없어지는 네. 자재뿐만 아니라 뭐 설비 그리고 시설 유지 보수를 대행하는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총무는 시설 관리하는 파트랑도 또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회사에. 그래서 이런 시설물 유지 보수도 포함되니까 이런 쪽 지식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기술이 있어요, 필요 기술. 근데 지금 이것까지 진짜 얘기하니까 학생들, 야, 저걸 우리가 어떻게 해? 야, 저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경력 몇십 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고쌤들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총무도 가자마자 이런 거 안 해요. 가자마자는 안 하는데 총무도 단계가 있어요. 뭐 예. 사원급이 하는 게 있고 뭐 주임급이나 대리가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선배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야 눈치껏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알려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왜냐 이거 하면 끝날 것 같다. 그다음 필요 기술은요, 물가 정보 검색 기술. 아까 말씀드렸죠? 물건을 찾아보는 기술이랑 협상 기술이랑 대인 관계 기술이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협상 기술, 대인 관계 기술. 보다 저렴한 네. 가격에 좀 물건을 그쵸. 가져올 수 있도록. 일단은 여러 거래처와- 업체가 있으면 네. 이 업체가 이렇게 해주는데 너네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네. 협상 기술, 이 필요한 거. 시장 조사 분석 기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여기서는 얼마인데 여기서는 얼마다. 예. 이런 분석이 필요한 거. 필요한 태도. 태도는 분석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 게 아니라 분석적인 태도. 네.
그다음 관찰적인 자세. 이게 되게 NCS에서 저는 사실 이런 단어, 이런 문장이 나왔다라는 게 좀 되게 정말 아이들 눈높이에 맞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관찰적 자세. 그다음 분석적 태도. 이게 비품 구매할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길죠? 예. 네. 두 가지는 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비품 유지와 처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소개해 주시죠. 일단 비품 유지 같은 경우는요. 일단 필요한 지식은 역시 비품 관리 규정이에요. 이 비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이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회사마다 규정, 중소기업도 규정집이 되게 많거든요. 네. 대기업은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총무팀에서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 쪽으로 간다면 진짜 이 규정집은 정말 많이 봐야 되는 거니까 네. 비품 관리 규정을 꼭 보시고, 필요 기술은 역시 물가 정보 검색 기술, 그리고 협상 기술과 대인 관계 기술, 시장 조사 분석 기술이 똑같고요. 밑에 태도인데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선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네. 이 물건이 언제 어떻게 필요하다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검소한 자세. 예. 검소한 자세, 이거 진짜 나와 있는 겁니다. NCS에. 검소한 자세. 물건을 그냥 총무라고 해서 나에게 물건 살 권한이 있어 마구잡이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검소하게 다 디테일에 따져서 조사해야 되고요. 신속한 자세. 신속한 자세는 어떤 부서에 어떤 비품이 필요하다, 이 요청이 올라오면 신속하게 빨리 지원을 해줘야 이 업무를 할 때 원활히 회사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처분, 이거 빨리 말할게요. 지금 네. 뭐 갸우뚱 하시는데. 아닙니다. 자, 네. 비품 처분은요. 처분하려면 일단 필요 지식은 비품 관리 규정, 이걸 언제 어떻게 처분해야 된다, 기간이 얼마다 나와 있고요. 폐기물 관리법,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그냥 막 버리면 안 돼. 쓰레기 봉투에 담아야 될 게 있고 분리해서 해야 될 게 있고 다 그쵸? 이게 있으니까. 회계 규정, 회계 규정도 뭐 얼마짜리 금액은 어떻게 폐기를 해야 된다, 처분을 해야 된다 다 나와 있고요. 기술 같은 경우는 정보 수집 능력, 협상 능력, 장부 정리 능력, 필요 태도는 예측력, 이건 언제쯤 버리면 될 것 같다, 처분하면 될 것 같다. 결단력, 이거 계속 지지부진하다간 이런 말, 아끼다 똥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아끼다 똥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때쯤 쓰면 되겠다. 추진력, 갈등하면 안 됩니다. 갈등하면 안 되고, 이건 빨리 버려야 될 건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능력, 태도와 타 부서와의 협업적 태도. 이 부서에서는 이게 필요하대, 혹은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타 부서끼리 이렇게 필요하다, 필요 안 하다라는 거를 서로 협력해서 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비품 관리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능력과 많은 태도가 필요할까요?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그래서 이 국가에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만든 거잖아요. 네. 표준입니다. 표준은 표준일 뿐 네, 이걸 어떻게 표준인데 다 맞춰서 합니까? 우리 여기서- 학생들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필요한 걸 여기서 뽑아서 쓰면 되는 거죠. 야,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회사에 맞춰서 필요한 거 너네가 뽑아서 써. 이건 기본이야. 너네 모르잖아.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업무에 적용하세요라고 국가가 만들어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응용해서, 이거 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요? 응용 능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참고만 하라는 또 참고하고요. 적용하세요. 네. 적용하시고 네. 필요한 거. 적용하고. 오늘 와일드하시네요. 뭐 내가 의상을 옷도 좀 이렇게 편하게- 입고 왔겠다 오늘. 편하게 입고 오셔서 그런지 네. 오늘 무섭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 태도 이외에도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고쌤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총무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엄마예요. 회사의 엄마죠, 엄마. 그래서 회사에서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그 보통 인사팀이 인사, 회계, 총무를 같이 부로 데리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러면은 이 능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정도는 다 가지고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NCS 보면은 표준이잖아요. 표준이라는 거는 최이상적인 개념을 말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총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태도나 이런 기술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대졸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고졸 친구들이 이제 고졸층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모든 능력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대졸로 처음 들어가면 이걸 다 요구합니다, 그대로. 네. 그래서 제일 처음 들어가서 저한테 맡긴 게 2억짜리 장갑 구매였어요. 그러니까는 2억짜리. 그러면 그 장갑을 구매 처음 한 거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2개월 때 했었는데 6군데 비교 견적을 냅니다. 그럼 이 6개의 비교 견적을 내기 위해서는 20군데를 알아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실제 금액이랑 그 질이랑 다 입어보고 다 세팅하고 한 달 걸리거든요. 그럼 이런 태도들이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인사 업무를 하면서 원래 제가 되게 허당 기질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면서 꼼꼼해질 것 같아요. 꼼꼼해질 수밖에 네. 없어요. 왜냐하면 금액 하나 틀리거나 그러니까요. 물품에 하자가 있으면은 네. 바로 날라가요. 잘려요, 네, 그냥 네. 진짜로 그냥 거의 어. 그 정도이기 아이고.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 왜 어떠한 능력이 따로 필요하냐? 제가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업 기초 능력을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옵니다. 예. 이제 자원관리 능력,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의 대인관계, 직업윤리인데 이것들은 보시면은 총무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든 능력이 거의 다 있어야 돼요. 거의 제가 봤을 때 전천후 플레이어가 되지 네, 않을까. 그렇죠. 회사에서 그래서 네, 이거 올라운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총무에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키를, 그러니까는 물품 키를 갖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요. 실세예요, 진짜. 실세죠. 그분한테 커피 맨날 사다 드려야 돼. 아니면 우리 팀에 복사지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어쩔 수 슬기야, 그렇죠. 그게 김슬기. 그러니까 그 슬기 당당하잖아. 김슬기 어깨가. 학생 잘 지내죠? 예. 네,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총무의 업무에 네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특성화고의 숨은 이야기들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저희 금방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